볼까 합니다. 지금 일단 전당대회 내일 아마 이제 중진들 연석회의 통해서 대충 결정될 것 같은데 제가 그것도 뭐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이제 비대위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급할 것도 없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당장 뭐 내일 모레 무슨 선거가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없고 근데 결국은 저는 중요한 게 이 결국 이번 선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이제 보수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토론이 있어야 돼. 그래야 손님이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국민의힘 어떤 차기 주자들 간에 뭔가 어떤 논쟁을 벌이고 그런 어떤 논쟁의 어떤 결과물로서 새로운 지도부가 나와야 순서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뭔가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당장 비대해봐야 뭐 며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번 그 전당대회는 뭐 시기는 뭐 6월 말 뭐 늦어도 7월 초까지는 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지금 뭐 거론되는 후보군들이 뭐 나경원 요번에 당선인 네네. 뭐 안철수 의원은 뭐 본인이 생각이 없다 그런 거고 뭐 그 어디 낙동강 벨트에서 다시 그 김두관을 묻지는 뭐 김태호라든가 뭐 여러 명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인물에 대한 뭐 평가는 그때 뭐 이제 후보군이 압축되면 그때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컨셉으로 치러야 되냐면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졌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패배의 아픔 속에서 그 패배의 아픔을 어떻게 딛고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얘기한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정당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비전 포함해 갖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과 액션 플랜을 가지고 이 당을 재건해서 내후년의 지방선거와 또 그 후년에 이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나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그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제시. 그리고 당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가겠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치열하게 토론하고 뭐 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합니다. 단순히 인물에 대한 호불호 가지고 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 생각은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노는 거는 좀 빠르다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복귀를 바라는 분도 있고 이번에는 이제 좀 재충전하고 다음에 저는 반드시 한동훈 위원장은 컴백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시점은 아마 이제 좀 유동적일 것 같아요. 이번에 대규모 보궐선거가 있으면 그때 한동훈 위원장을 배지로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방선거 대선이 있으니까 그때 역할로 다시 한동훈 위원장 다시 모셔야 된다. 근데 이번 대표는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그 세 분 정도가 크게 저는 이래 봅니다. 친윤, 중도, 그다음에 약간 비윤. 그래서 이제 그 친윤에서 논다면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중도 쪽이면 김태호 이분은 이제 그 김두관을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약간 비윤, 뭐 반윤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 나경원 잘 아니까. 이분은 이제 저번에도 좀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약간 비윤이면 나경원, 그다음에 중도면 김태호, 그다음에 친윤이면 권성동인데 과연 지금 이제 그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하나로 원팀으로 좀 이게 딱 갈 거냐, 아니면 약간 이렇게 차별하면서 좀 확장을 기하는 이렇게 갈 거냐. 요런 데 큰 방향을 먼저 토론하고 거기에 맞는 후보를 정해야 되지 않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초반에 토론했지만 사실 이제 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정체성과 보수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즉 우리 지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 서민들을 좀 더 중산층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어떤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이 어떤 컨셉이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인식 자체가 보면 국민의힘은 뭐 있는 사람들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여전히 인식하고 있고 서민들이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거한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보수 개혁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영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보수당이 이제 다시 성장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관심 자체를 다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좋은 게 있으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또 젊은 리더들을 내세워서 뭔가 어떤 혁신들을 좀 이뤄낸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변화들이 충분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용광로처럼 사실은 녹여져야지만이 국민들이 야, 이 정당에 좀 희망이 있겠구나. 그리고 서민들도 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겠구나. 나의 아픔을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그다음에 뭐 사기 이런 데 대해서도 관심이 있구나. 그다음에 국가 미래에 대해서도 확실한 관심이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지. 사실 사람은요. 뭐 누가 하든지 간에 큰 문제는 없지만 결국은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인식을 주는 거 저는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컨셉으로 치러져야 되고 그러니까 전당대회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요. 이번 총선 패배의 패배 백서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수 정당 재건을 위한 뭐 2년 프로젝트. 그러니까 당대표는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 프로젝트를 딱 프로젝트를 해갖고 그걸 갖고 PT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길 이거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제 생각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처럼 제가 몇 분 이야기했는데 네. 저는 너무 이제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거의 뭐 반윤에 가까울 정도로 뭐 김건희에서 예를 들어 특검도 수용해야 된다. 네네. 이런 데 대표적으로 저는 안철수하고 그다음에 이 김재섭을 꼽고 싶어요. 안철수는 당선되자마자 이게 내각 전원 사퇴래. 뭐 어쩌나? 아니 그 무정부 상태로 가자는 겁니까? 그리고 자기는 이제 최상면 특급 찬성하겠다고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저는 너무 이렇게 각을 세우면 대통령실하고 완전히 분리돼 버리면요. 여당이 아니죠. 진짜 이게 보수 개멸됩니다. 그런 분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김재섭이 참 제가 서울대 후배라서 선거 때 많이 도왔는데 근데 조금 더 겸손할 수 해야 됩니다. 조금 이게 제2의 이준석으로 가면 안 돼요. 제2의 이준석으로 너무 이게 방송에 말이 많아. 그건 너무 이게 우쭐해서 도봉해서 조금 더 이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일부에서 뭐 김재섭이 당대표 하자 이러면 당하고 대통령실 끝납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 정도까지가 마지노다. 그 정도면 이게 나경원 의원은 합리적이에요. 그 반윤으로는 안 갈 겁니다. 어느 정도 이게 외연 확장하면서 대화가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나머지 후보들은 좋은데 그런데 적극적인 반윤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네. 어쨌건 뭐 이번 경선,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결국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해낼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백가쟁명시로 한번 논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또 뜻을 받들어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아마 다들 그런 데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